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린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입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강도가 일정한 음이 매질을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깊이로 오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여기 있는 문장 자체가 투과 심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의 속도 변화 인자로 오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속도 변화와 관련된 것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도가 있고 두 번째는 밀도가 있습니다. 경도 같은 경우는 속도와 서로 비례하는 관계고요. 밀도 같은 경우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시험에서는 이 경도와 밀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다음 추가적으로 경도와 함께 온도도 속도와 비례 관계고요. 다음 밀도와 함께 점도와 압축성도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도와 밀도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찾아보면은 4번에 있는 매질의 밀도는 음속에 반비례한다.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진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진주파수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Q팩터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 Q팩터라든지 로우 Q팩터에 대한 내용들, 이 특징들이 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파장과 비례한다. 파장과는 반비례 관계고요. 전파 속도와는 비례 관계입니다. 이러한 보기들은 공진주파수와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3번 보시면 앞전 물질의 두께에 결정된다.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공진주파수는 앞전 물질의 두께가 얇을 때는 고주파수, 두꺼울 때는 저주파수로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얇고 두껍죠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 보시면은 앞전 물질의 두께가 두꺼우면 높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틀린 보기고요. 높은 주파수를 얻으려면 두꺼운 앞전 결정이 아니라 얇은 앞전 결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답 3번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5에서 5MHz 사이의 주파수로 복부 등의 넓은 부분을 검사하는데 이용되는 프로브를 물어보고 있어요. 3번 컨벡스 프로브 어렵지 않게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 장치에서 동적 영역에 따라서 대조도와 잡음의 변화를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동적 영역인데요. 동적 영역은 다이내믹 레인지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모두 수신기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수신기의 기능에 대해서는 물리 심화 강의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심화 강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적 영역, 다이내믹 레인지에 연관되는 것은 3번에 있는 압축 과정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작은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인 거리 분해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거리 분해능은 XR 레졸루션이죠.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향상되고요. 음파의 길이가 짧을수록 향상된다. 3번 정답이네요. 음속 직경 같은 경우는 XR이 아니라 라테랄 레졸루션과 연관되는 개념이라서 틀린 보기고요. 4번 공간 펄스 길이, SPL의 길이가 짧을수록 향상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SPL의 길이가 짧은 것과 음파의 길이가 짧은 것 다 같이 같은 개념입니다. 5번 펄스 중에 사이클 수가 증가할수록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 수가 많고 길면 XR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사이클의 개수가 적고 짧을수록 XR 레졸루션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해능과 관련된 부분들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속파 도플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혈관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이 말 즉슨 정확도가 높다는 뜻인데요. 이 내용은 연속파와는 관계가 없고 펄스파 연관인 표현이에요. 더 높은 펄스어람을 이용한다. 이것도 펄스파 연관이 있고요. 스펙트라 에일리어싱, 반접 현상 발생도 펄스파 연관이 있어요. 4번 적혈구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긴 펄스 이용한다. 이것도 펄스파 연관이 있고요. 5번 보시면은 여러 혈관들이 있다면 각각의 혈류를 구별할 수 없다. 이 말인즉슨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컨티뉴어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보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런 내용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답 하나만 잘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연속파와 펄스파에 대해서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 정확도와 관련된 표현들은 펄스파 연관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번 보기를 보게 되면 각각의 혈류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정확도와는 관계가 없어서 CW에 연관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방 간의 초음파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쓸개벽 비율은 관계없고요. 가로막의 에코도가 감소합니다. 2번 간실질 밝기는 증가하고요. 간내 혈관상의 불명료화 4번이 정답이네요. 지방간 같은 경우는 간내 지방이 침착되면서 혈관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횡격막 구조물도 잘 관찰이 되지 않죠. 5번 보시면 음양 감쇄 증가로 포스티러 세그멘트의 밝기가 증가한다. 초음파빔이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감쇄가 증가하게 돼서 초음파빔이 멀리 투과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 깊은 곳의 구조물은 잘 관찰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밝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밝기가 어두워지거나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방간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증식기에는 자궁 내막이 비우된다. 분비기에는 내막이 최소로 얇아진다고 되어져 있는데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오히려 증식기에는 자궁 내막이 좀 얇은 상태고요. 분비기에는 자궁 내막이 가장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 자궁의 실질은 균등하고요. 경복부용 프로브를 이용할 때는 방광을 채운 상태로 검사해야 됩니다. 5번 경질용 프로브 이용 시 자궁의 종단과 횡단을 관찰한다.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궁 내막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 보시게 되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자궁 내막이 두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영상이에요. 보시면은 이 부분을 증식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궁 내막이 초기 증식기에는 가장 얇았다가 점점 증식기가 지나갈수록 내막이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분비기라고 포함이 되는데요. 14일 전후로 배란이 일어나게 되고 배란 이후에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게 돼요. 자궁 내막이 가장 두꺼워져 있는 상태는 분비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증식기 같은 경우는 초기 증식기에 가장 얇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두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경이 시작되면은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여기 있는 두께가 점점 얇아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증식기, 분비기, 월경기에 따라서 자궁 내막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 내용 봐두시면 되겠고요. 초음파 영상 보시면은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궁 내막이 굉장히 얇은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를 초기 증식기라고 보시겠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막이 좀 두꺼워져 있다면 증식기 중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에코하게 내부가 하얗게 보여지는 이러한 상태가 분비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궁 내막의 두께가 가장 두꺼워져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영상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상태는 증식기와 관련된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얗게 나타나는 자궁 내막의 영상이 출제가 된다면 분비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궁 내막의 두께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목동맥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동맥 검사할 때는 금식 필요 없고요. 컨벡스가 아니라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검사 부위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고 되어져 있는데 검사 부위 반대 방향 고개를 돌려야 돼요. 이 부분은 이따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탐촉자의 주파수는 7에서 15MHz 고주파수를 사용한다. 4번이 정답이고요. 수진자는 옆으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모습인데요.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이쪽 부분을 봐야 되니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린 상태로 검사가 진행돼요. 경동맥 검사할 때 하게 되는 환자의 자세 정도 그림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19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간 초음파 영상이고 내부에 담낭이 보여지고 있어요.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시면은 사이드롭 아티팩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상에서 사이드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틀린 보기는 2번이고요. 3번에 있는 엣지 섀도우는 지금 보시면 담낭 끝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 끝쪽에서 떨어지는 섀도우를 엣지 섀도우라고 합니다. 3번도 영상에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에 어쿠스틱 섀도우도 이런 부분들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5번에 포스텔 이네스먼트 지금 담낭 뒤쪽에는 액체로 채워져 있어서 음향 증강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은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낭 내부에서 사이드롭 아티팩트는 이런 식으로 보여져야 돼요. 담낭이 있고 내부에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아티팩트가 사이드롭 아티팩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산부인과 초음파 영상으로 보여지고요. 태아의 머리부터 엉덩이 쪽까지 길이가 측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를 잰 CRL 측정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모의 방광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2번 머리 엉덩이 길이를 측정한 영상이다. 2번 정답이네요. 난소는 보이지 않고 있고 임신 후 12주가 지났을 때 측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CRL 같은 경우는 7주에서 12주 사이에 측정을 해야 돼요. 틀린 내용이고요.
5번 태아 연령 계층에서 가장 빠른 영상이다. 가장 빠르게 측정하는 것은 쥐싹이죠. 그래서 5번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의 종단 스캔 영상이다. 지금은 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래쪽에 인페리어 베나 카바 하대 정맥이 있어요. 간을 종단 스캔하는 영상 1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2번 화살표는 왼쪽 콩팥 동맥이다. 이 화살표에 있는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오른쪽 콩팥 동맥이에요. 2번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배대 동맥이 관찰되고 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형태는 대동맥이 아니라 정맥입니다. 그래서 하대 정맥이라서 3번은 틀렸고요. 검사 전 전처치로 발포동 먹는다. 전혀 관계없는 보기고요. 3.5까지 맞는데 섹터 프로브가 아니라 컨벡스 프로브죠. 5번 틀린 보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몇 가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면은 위쪽에 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구조물이 복부 대동맥이에요. 에올타와 연관된 분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뻗어나가는 분지가 있다면 셀리악 트렁크 복강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뻗어나가는 분지가 있다면 슈페리얼 메센테리 아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출제가 잘 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에올타 영상 주어지고 첫 번째 분지가 무엇인지 또는 두 번째 분지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복부 대동맥 영상과 함께 분지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대정맥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동맥벽이 일정한 형태 유지가 되는 반면 이 정맥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좀 크기가 변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정맥 아래쪽에 보여지는 동그란 구조물이 보인다면 이거는 라이트 레날 베인 오른쪽 콩팥 동맥이다. 이 부분은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영상까지 설명드렸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 문제 모의고사 보신 분들께서 틀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좀 일반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영상도 아니고요. 이게 어떤 부위인지 설명하지 않으면은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만큼 흔하지 않은 영상이고요. 이렇게 잘 모르는 영상이 나왔을 때는 확실한 정답 하나만 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보기 보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섹터 프로브 영상이다. 지금 봤을 때는 네모난 형태죠. 섹터가 아니라 리니어 프로브로 검사한 영상입니다. 2번 보면 메가헤르츠를 높이면 주파수를 높인다는 뜻이죠. 메가헤르츠를 높이면 해상도는 증가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해상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3번 유방 초음파 영상이다. 유방 초음파랑 관계없는 영상이죠. 4번 근거리 음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줄여준다. 근거리 음장 증가시키려면 주파수를 높여줘야 돼요. 4번 틀린 보기고요. 불응 영역이 넓어서 영상의 중앙 부위가 검게 보인다. 불응 영역은 데드존인데 데드존은 이쪽이거든요. 이 부분이 넓어서 영상이 검게 보인다. 전혀 관계없는 보기입니다. 확실하게 옳은 것은 2번에 있는 주파수가 증가하면 해상도가 증가한다.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잘 모르는 영상이 나왔을 때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맞는 보기 하나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맞는 보기만 잘 선택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기 선택할 때는 최대한 본인이 그동안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왠지 이게 정답 같아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정답 같아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 선택하는 게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문제죠. 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기는 1번에 있는 이자를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